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인 자료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자료의 표현. 자료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숫자가 있을 거고 문자가 있을 거예요. 이 숫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문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자료의 표현 파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이 문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왜냐하면 문자 표현과 관련해서 시험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문자 표현 방식인 문자 표현 코드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표현 코드를 보게 되면 이 부분도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문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 문자 표현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요. 첫 번째, BCD 코드라고 하네요. BCD 코드를 다른 말로 이진화 십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이 B가 바이너리의 약자예요. 바이너리가 이진의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D가 데시멀이라고 해서 십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CD 코드라고 하면 동일하게 이진화 십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BCD 코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하나의 문자를 두 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표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때 6개의 비트를 사용을 하죠. 6개의 비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2의 6승, 64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BCD 코드가 됩니다. 여기서 존 비트, 디지트 비트 이런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전혀 알 필요가 없고요. 이 두 개의 존 비트라고 하는 게 있고 네 개의 디지트 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존 비트와 네 개의 디지트 비트로 해서 문자를 표현하는 게 BCD 코드인데 총 6개의 비트를 사용을 하죠. 2의 6승. 여기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경우의 수가 있으니 두 개씩 곱하게 되면 2의 6승은 총 64가지의 문자를 표현하는 특징이 있는 게 BCD 코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BCD 코드는 영문 소문자를 표현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스키 코드라고 나오는데요. 아스키 코드는 A가 아메리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S가 스탠다드의 약자가 되고요. C가 코드예요. 미국 표준 코드라는 거죠. 이 아스키 코드는 하나의 문자를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표현한다고 하네요. 얘는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표현을 하는 게 아스키 코드예요. 얘는 몇 비트가 사용됐어요?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데 7비트가 사용이 됐죠. 그래서 2의 7승인 128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총 7번을 곱해서 나오는 이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아스키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ASCII의 약자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라고 했죠. 미국 표준 코드로서 데이터 통신용에 주로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는 코드가 아스키 코드가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확장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 아스키 코드를 확장을 한 거죠. 원래 아스키 코드는 7비트를 사용을 했는데 확장 아스키 코드에서는 8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2의 8승이니 256가지의 문자가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아스키 코드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 BCDIC 코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참 용어가 어렵다, 그쵸? 이 BCDIC 코드, 이 BCD 코드는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앞서 이제 배웠었는데 이 E가 extended의 약자예요. 어떤 확장을 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BCDIC 코드는 다른 말로 확장 이진화 십진이라고 합니다. 다시 앞서서 저희가 BCD 코드를 배웠었는데 BCD 코드는 다른 말로 이진화 십진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BCDIC 코드는 이 E가 extended의 약자라고 했어요. 얘는 확장, 이진화, 십진이라고 합니다. 이 BCDIC 코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얘는 하나의 문자를 4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표현을 하고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개의 비트가 사용된다요? 8비트가 사용이 됐죠. 그래서 2의 8승인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BCD 코드에서는 영문 소문자를 표현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이 BCDIC 코드는 특수문자 및 소문자 표현이 가능하고요. 주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니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유니코드는 아스키 코드를 확장을 했어요. 뭐 아스키 코드를 확장했다고 하거나 확장 아스키 코드를 확장했다고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 둘 다 맞는 이야기고요. 이 아스키 코드를 확장을 하여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표현하는 국제 코드인데요. 이 아스키 코드를 16비트로 확장을 했어요. 2바이트라고 나오는데 컴퓨터에서 보면 8비트를 1바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6비트로 확장하여 또는 2바이트로 확장하여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하는 국제 코드가 유니코드가 됩니다. 얘는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때 16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의 16승가지의 문자를 표현 가능하고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면 65,536가지의 문자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은 뭐 조합형, 완성형, 옛글자 모두 표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점으로 돼서 표현되는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게 유니코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에는 뭐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C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표현 가능하다는 게 유니코드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오류 검출 코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오류 검출 코드에는 페리트 비트라는 게 있고 해밍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 페리트 비트는 오류 검출은 되는데 그 오류를 교정할 수는 없고요. 해밍 코드는 오류 검출을 할 수 있고 그 검출한 오류를 교정도 할 수 있는 게 해밍 코드가 됩니다. 여기서 간단히 암기 팁을 좀 드리자면 그 예전에 연예인 중에 샘 해밍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샘 해밍턴은 외국인이었는데 한국말을 되게 잘했어요. 한국말을 되게 잘해서 한글말이 틀린 것도 교정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해밍 코드는 오류 검출도 되고 그 오류를 교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샘 해밍턴은 한국말을 잘했기 때문에 한글말의 틀린 것도 교정할 수 있었던 연예인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저희 문자 표현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와 관련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아스키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아스키 코드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키 코드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 표준 코드로서 데이터 통신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는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때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였고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총 7비트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2의 7승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장 아스키 코드는 아스키 코드를 확장한 것으로서 8비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8비트를 사용하므로 2의 8승은 256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및 통신 시스템 상호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 사용된다. 데이터 통신용으로 뭐 사용된다는 말이겠죠. 보기 1번은 맞습니다. 보기 2번, 각 나라별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2번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각 나라별 언어, 즉, 전 세계의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는 유니코드죠. 그래서 보기 2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 각 문자를 7비트로 표현하며 총 2의 7승은 128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맞는 표현이죠. 4번.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한다는 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스키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한다. 맞는 보기죠. 보기 1번은 맞습니다. 보기 2번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하며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맞는 보기죠. 아스키 코드는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문자를 표현하는데 총 7비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2의 7승은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은 맞는 보기고요. 3번 2비트의 에러 검출 및 1비트의 에러 교정 비트를 포함한다는 것은 틀렸는데요. 일단 4번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하여 문자를 표현한다는 것도 맞는 보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오류 검출 코드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오류 검출 코드에는 페리트 비트와 해밍 코드가 있었죠. 페리트 비트는 오류 검출은 가능한데 교정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고 해밍 코드, 샘 해밍턴은 외국인이지만 한국말을 되게 잘하죠. 그래서 오류 검출도 가능하고 한국말 틀린 것도 교정이 가능하듯 교정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을 보면 에러 검출 및 에러 교정도 가능한 것은 어떤 거예요? 해밍 코드에 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 BCDIC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이 BCDIC 코드. BCD 코드가 있었죠. BCD 코드의 B는 바이너리의 약자였고, D는 데시멀의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진화, 십진이라고도 한다고 했는데요. 확장을 한 게 이 BCDIC 코드였고, 이 E가 extended의 약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BCD 코드를 확장한 건데, 이거는 다른 말로 확장, 이진화, 십진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BCD-IC 코드는 BCD 코드를 확장한 것이고 얘는 하나의 문자를 4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때 8비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2의 8승은 256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CD 코드는 영문, 소문자를 표현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었죠. 하지만 이 BCD-IC 코드는 특수문자도 표현할 수 있고 영문, 소문자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로 대형 컴퓨터에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보기 1번 확장 이진화 10진 코드로 BCD 코드를 확장한 것이다. 이것은 맞는 보기죠. 보기 2번 특수문자 및 소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4비트의 존 부분과 4비트의 디지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이것도 맞는 보기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최대 64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BCD-IC 코드는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때 몇 개의 비트를 사용해요? 8개의 비트를 사용하죠. 그래서 2의 8승은 256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수의 표현에 있어 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 숫자 표현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 표현 방식은
이 진법에 대한 문제의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하면 다룰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지금 프리노트에서 알려주는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해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진법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커말 시험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표현 방식인데요. 숫자 표현 방식에는 보다시피 16진수가 있고 8진수가 있고 2진수가 있고 이런 진수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파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10진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진수를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24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24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10진수기 때문에 얘는 10의 0승 자리에 해당하고 얘는 10의 1승, 얘는 10의 2승 자리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 2 곱하기 자리 표현 숫자인 10의 2승 더하기 4 곱하기 그리고 자리의 지수승인 10의 1승 더하기 3 곱하기 10의 0 해서 10의 2승은 100이잖아요. 그럼 얘가 200이고 얘는 40, 10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3 해서 243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소수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사용하는 14.2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10의 0승, 얘는 10의 1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인 자리의 지수승이 돼요. 자, 그러면 14.23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번 봅시다. 1 곱하기 10의 1승 더하기 4 곱하기 10의 0승 더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10이고 얘는 4, 10의 마이너스 1승은 0.1, 10분의 1이기 때문에 0.2, 얘는 0.03이 돼서 얘를 더하면 14.23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앞으로 나올 진수를 이해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10진수를 표현할 때는 0, 1, 2, 3부터 해서 9까지의 숫자로 총 10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숫자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10진수예요. 자, 16진수는 16개를 사용을 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건데요. 0에서 9까지와 A가 10에 해당하고 B 11, C 12, D, E, F까지 해서 총 16개를 사용을 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진법이 16진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2라는 16진수 수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A는 16의 1승자리, 2는 16의 0승자리가 돼요. 그래서 A는 10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10 곱하기 16의 1승, 그리고 2 곱하기 16의 0승이 되죠. 그렇게 되면 얘는 160이 되고 얘는 2가 되므로 더하게 되면 162인 10진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포인트는 16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6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0에서 9 그리고 A부터 A, B, C, D, E, F까지 해서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래쪽에 8진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8진수는 8개를 사용하겠죠. 0부터 7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62의 8이라는 8진수를 10진수로 바꿔볼게요. 얘는 8의 0승, 얘는 8의 1승 자리가 되죠. 그래서 6 곱하기 8의 1승, 그리고 2 곱하기 8의 0승이 되는 거고, 얘는 48, 얘는
2가 돼서 더하면 50이라는 십진수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이진수도 한번 볼게요. 이진수는 두 개를 사용하겠죠? 0이랑 1을 사용을 하는 게 이진수고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 이진수를 사용을 하게 돼요. 암튼 동일하게 이진수를 십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는 2의 0승 자리, 얘는 2의 1승 자리가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2의 1승, 1 곱하기 2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1, 두 개를 더해서 3이라는 십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저희가 했던 것들이 어떤 이진수나 팔진수나 십육진수를 십진수로 바꾼 거를 했던 거잖아요. 예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1.11이라는 이진수 수를 십진수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자리가 되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 얘는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와 자리의 지수승을 곱해서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곱하기 2의 2승, 얘는 0이죠. 0 곱하기 2의 1승, 1 곱하기 2의 0승, 그리고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더하게 되면 4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돼서 이거를 더하게 되면 4분의 23이라는 십진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십진수를 이진수와 팔진수, 십육진수로 바꿀 수 있는데 관련된 예시 하나만 볼게요. 이번에는 14라는 십진수를 이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진수를 어떻게 바꾸냐면 자, 14를 표현하려는 진수로 나눠줍니다. 2로 나누면 7이고 나머지는 0이죠. 그리고 2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그리고 2로 또 나눠주게 되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1이죠. 그리고 더 이상 안 나눠지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역순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1, 1, 1, 0이라는 이진수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8진수나 16진수나 다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여기 있는 예시까지만 이해하셨어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볼 건데, 8진수와 16진수는 바로 변환할 수 없다고 해요. 그냥 이거는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8진수를 16진수로 바로 바꿀 수 없고, 2진수나 16진수로 한번 바꾼 다음에 그 바꾼 10진수나 2진수로 16진수로 바꾸거나 16진수를 2진수나 10진수로 바꾼 다음에 8진수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진수나 16진수로 바로 바꿔보면 변환할 수 없다는 거를 알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8진수나 16진수는 바로 변환할 수 없다. 2진수나 10진수 같은 이런 하나의 통로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수의 표현에 있어서 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6진수는 0에서 9까지의 숫자와 A에서 F까지의 문자로 표현하는 진법으로 자, 0에서 9, 10개, 그리고 A, B, C, D, E, F 해서 6개죠. 총 16개로 어떤 숫자를 표현하는 진법이기 때문에 얘가 16진수가 되는 것이죠. 한 자릿수를 표현하는데 4개의 비트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보기 1번은 맞습니다. 자, 16진수는 하나의 자리를 표현함에 있어서 4개의 비트가 필요해요. 2의 4승은 16이기 때문에 이 4개의 비트가 필요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진수는 2의 1승이잖아요. 얘는 한 개의 비트만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8진수 같은 경우는 2의 3승은 8이니까 8진수에서는 한 자리를 표현하는데 3개의 비트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암튼 보기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고요. 보기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진수, 팔진수,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려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어 각 진수의 자리값과 자리의 지수승을 곱한 결과값을 모두 더하여 계산한다 라고 하네요. 되게 말은 어려운데요. 방금 저희가 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진수 11의 2를 10진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했어요? 1 곱하기 여기가 2의 1승 자리, 얘가 2의 0승 자리였으니까 2의 1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승을 해서 3이라는 결과를 얻었죠. 이때 각 진수의 자리값, 얘들에 해당하겠죠. 자리값과 자리의 지수승을 곱한 결과를 더해서 계산을 했었던 거죠. 이 한글말로 풀면 어려울 수 있으나 한 번만 해보면 이게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보기 3번 10진수 정수를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하려면 변환할 진수로 나누어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고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역순으로 표시한다. 이것도 저희가 방금 프리노트에서 한번 해봤던 거죠. 저희가 14를 2진수로 표현하려고 했어요. 이때 14를 나누려는 진수로 나누어 주고 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나눠준 다음에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렇게 역순으로 표현해서 1, 1, 1, 0 이진수로 바꿔줬었죠. 따라서 3번 보기도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려면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알아두기로 했죠. 8진수와 16진수는 바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변환하려면 가운데에 2진수나 10진수의 어떤 통로를 거쳐서 변환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료의 표현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